화려한 조명과 팬들의 환호, 그리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광고 모델료까지 우리가 화면을 통해 보는 여자 연예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눈부신 아우라 뒤에 감춰진 추악한 민낯을 마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카메라가 꺼진 뒤 자신을 빛내주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스태프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폭언을 퍼붓고 동료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며 심지어 법의 테두리를 우습게 여기는 범죄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될 위험 수준의 인성을 가진 여자 연예인 8인의 실체를 심층 분석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실수를 했다고 변명하고 누군가는 예술가적 예민함이라 포장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연예계는 인성 논란이 터질 때마다 편집과 침묵으로 위기를 모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중은 바보가 아닙니다. 15년차 베테랑 에디터를 무릎 꿇린 서늘한 폭언의 주인공부터 동료 배우를 조종해 드라마판을 뒤흔든 가스라이팅의 귀재,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제작진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톱스타까지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그녀들. 과연 그녀들이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이중성과 역겨운 과거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비난이 아닌 우리 연예계의 일그러진 특권의식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응원했던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톱8, 김영희 동료들도 외면한 비호감의 아이콘. 상식 밖의 언행과 인성 논란, 본격적인 리스트의 시작을 알리는 8위는 개그우먼 김영희입니다. 그녀는 대중에게 웃음을 줘야 하는 개그우먼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에게 가장 큰 불쾌감을 선사하는 비호감의 아이콘으로 통하고 있죠. 사실 연예계 내에서도 그녀의 악명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세다는 수준을 넘어 동료들조차 감당하지 못해 하나둘 그녀를 손절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 행동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석에서의 망언은 이미 유명하지만 그녀의 진짜 문제는 자신의 뒤틀린 인성을 방송에서조차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과거 인간의 조건 촬영 당시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인이었던 걸그룹 걸스데이의 해리에게 리허설 길게 하지 말라며 도를 넘은 막말과 무례한 태도를 보여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신인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기분을 앞세워 권위적인 태도로 압박하는 모습은 선배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강간이라는 심각한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학교 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던지는 등 도대체 왜 공적인 방송 활동을 이어가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경솔한 언행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적 감수성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작 본인은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녀가 예능 프로그램 연애 전당포에서 직접 털어놓은 일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버스 안에서 노상방뇨를 했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아니 오히려 무용담을 늘어놓듯 더 자랑스럽게 말해 시청자들을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중도덕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개그 소재로 삼는 그 천박함에 많은 이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기본 매너조차 결여된 모습에 대중의 비호감은 더욱 견고해졌고 결혼은 재테크 수단이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며
그녀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김영희의 인성 문제는 후배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후배 개그맨이 실수하면 그 선배를 혼내면 된다 며 후배를 압박하고 군기를 잡는 교묘한 방법을 태연하게 이야기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선후배 관계가 아닌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를 당연시하는 그녀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그계 선배들은 그녀를 구제하기 위해 유명 개그우먼 그룹인 셀럽5 활동에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김영희는 팀에서 소리소문 없이 자취를 감춥니다. 멤버들은 대외적으로 졸업 방식이다라며 원만한 이별인 듯 설명했지만 진실은 금세 드러났습니다. 김영희의 결혼식에 셀럽5 멤버 중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평소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던 멤버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졸업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공허한 변명이었으며 사실상 그녀가 동료들에게 철저히 손절당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진 그녀의 문제적 언행들은 결국 인과응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는 방송에 출연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눈물로 호소하며 동정표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중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눈물이 과연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녀의 변화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톱7 문채원 청순한 여신 뒤에 숨겨진 기괴한 소문과 현장의 눈물. 리스트의 7위는 한때 단아하고 청초한 이미지로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배우 문채원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드라마에서 비련의 여주인공이나 강단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큰 사랑을 받아왔지만 그 화려한 커리어의 이면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논란과 현장 스태프들의 탄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채원을 둘러싼 가장 첫 번째 논란은 다소 황당하고 민망하게도 위생 문제였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심각한 구취, 즉 입냄새 문제가 공공연하게 떠돌았던 것이죠. 물론 연예인도 사람이고 컨디션에 따라 몸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상대 배우를 배려해야 하는 직업 윤리를 망각했다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하는 키스신을 앞둔 배우라면 최소한의 양치나 가글로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채원이 촬영 전 일부러 양치를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졌고 이 때문에 여러 남자 배우들이 그녀와의 촬영을 꺼려한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오면서 대중이 가졌던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런 위생 논란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났다면 다행이겠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그녀의 아나무인 격인 갑질 인성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그녀가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공주님 그 자체였다고 전해집니다. 한 작품 촬영 당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문채원은 모기에게 물리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대기하던 스태프들을 30분 동안이나 밖에서 세워둔 채 차 안에서 추리닝을 입겠다며 고집을 부려 촬영을 중단시켰던 일화가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같은 작품에 출연하던 대선배 이순재가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애둘러 그녀를 저격하는 발언까지 했을까요? 이순재 배우는 배우가 일부러 촬영 시간을 늦추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연 배우라면 마땅히 현장 분위기를 책임지고 스태프들을 다독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태도는 주연 배우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까칠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과거 해피투게더 출연 당시 게임 도중 물총 세례를 계속 받게 되자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짜증을 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MC들의 질문에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무시하는 등 예능 프로그램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태도로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예계 기자의 폭로까지 더해지며 그녀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했습니다. 문채원이 과거 티아라의 화영에게 배우 대접을 받으려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기선 제압해야 한다는 오만한 조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평소 동료나 스태프들을 파트너가 아닌 제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자신의 지갑을 일부러 두고 왔다며 스태프들에게 사소한 물건들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등 무리한 행동이 이어졌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성 논란과 갑질 의혹들이 누적되면서 그녀는 3년 만에 소속사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정준영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유상종이라는 대중의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의 인기 뒤에 숨겨진 그녀의 일그러진 특권의식은 결국 그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탑 6. 서인영 두바이의 악몽. 제작진을 경악게 한 아나무인격 황후 대접 요구. 리스트의 6위는 연예계에서 기싸움 센 언니라고 하면 늘 빠지지 않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수 서인영입니다. 사실 그녀는 데뷔 초부터 솔직하고 거침없는 캐릭터로 사랑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인성 논란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 듯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고 결국 2017년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역대급 갑질 사건이 터지며 그 실체가 낱낱이 공개되고 맙니다. 사건의 발단은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고의 사랑 촬영 당시였습니다. 과거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환상의 호흡을 맞췄던 크라운제이와 재결합하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방송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인영은 느닷없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제작진이나 상대 출연자와의 단순한 불화설만 돌았으나 서인영 측이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자 참다 못한 현장 스태프가 직접 폭로에 나서며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공개된 폭로글과 영상 속 서인영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너 빨리 나와", 대폭발하기 전에 라며 메인 작가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서인영의 음성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일명 서인영 대폭발 영상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촬영 날 아침, 서인영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스태프들이 집 앞에서 몇 시간씩 추위에 떨어야 했던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무리한 요구는 국경을 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두바이 촬영을 위해 이동하던 중 비행기 좌석을 비즈니스석이 아닌 일 등석으로 당장 바꾸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이미 예약된 호텔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더 높은 등급의 최고급 호텔로 교체하라고 제작진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해진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크라운제이와 같은 호텔에 묵어야 하는 동선상 조정이 불가했음에도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이 무리한 요구와 짜증 때문에 현장 스태프들과 잦은 마찰이 생겼고 서인영은 이미 정해진 스케줄까지 제멋대로 바꾸라고 요구하며 전체 촬영 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수십 명의 스태프가 흘린 땀방울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서인영은 대중의 거센 비난 속에 한동안 방송계에서 자취를 감추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한 예능에 출연해 당시 자신의 언행을 후회한다며 눈물을 보였고, 슬그머니 복귀해 결혼 소식까지 전하며 다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스태프들에게 쏟아냈던 그 서늘한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를 기억하는 대중들에게 그녀의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갔을지는 의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치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라는 것을 그녀가 이제는 진심으로 깨달았길 바랄 뿐입니다. 톱5. 아이린 15년 차. 베테랑도 울린 녹취록 속 차가운 인성 리스트에 5위는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이자 독보적인 비주얼로 얼굴 천재라 불렸던 아이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지만 내성적인 성격으로 포장되었던 그녀의 실체는 2020년 10월 한 패션 에디터이자 스타일리스트의 폭로로 인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업계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전문가가 자신이 겪은 지옥 같은 경험을 SNS에 공유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인 에디터는 자신이 을의 위치에서 철저히 짓밟히는 경험을 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처절하게 묘사했습니다. 폭로된 글에 따르면 아이린은 겉으로는 하하호호 웃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사회화가 덜 된 어른아이에 가까웠습니다.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숨기지 못하고 그 결핍을 그대로 드러내는 눈부신 어리석음을 보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인성을 가감없이 들이밀며 상대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은 가히 공포스러웠습니다. 피해자는 아이린의 질색하는 표정과 흔들리는 손가락, 그리고 입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언어의 화살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며 그저 바보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아이린은 의자에 편히 앉아 피해자의 면전에 대고 휴대폰을 든 손가락을 휘두르며 말 그대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수많은 스태프가 지켜보는 공개적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창피함조차 잊은 채 한 인간을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에디터는 눈물이 터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아이린은 미안함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피해자가 폭로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녹취까지 해두었다며 복수가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했음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게시물 해시태그에 레드벨벳의 곡 제목인 사이코와 몬스터를 언급하면서 네티즌들은 해당 인물이 아이린님을 즉각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아이린은 서둘러 사과문을 올리고 이미지 복구에 나섰습니다. 갑작스럽게 스태프들과 친한 척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능 촬영까지 진행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애쓴다는 비아냥 섞인 반응과 함께 과거 그녀가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예민한 태도나 무례한 행동들이 담긴 이른바 짤들이 재조명되며 비난의 화살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평소 동료 멤버들이나 스태프들에게 보였던 서늘한 눈빛과 짜증 섞인 몸짓들은 단순한 컨셉이 아닌 그녀의 본성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한 개인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는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역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이린의 사례는 연예인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었습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 뒤에 숨어 다시 무대로 돌아온 그녀를 보며 대중은 여전히 그 차가운 녹취록 속의 목소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톱4.
구혜선 사랑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폭로와 허언, 그 소름 끼치는 이중성 리스트의 4위는 배우 구혜선입니다. 그녀는 허언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가를 실시간으로 보여준 거의 교과서급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사극 촬영 중 장르 특성상 치명적인 실수인 서클렌즈를 착용하고 등장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반성 대신 서클렌즈가 아니라 시력 보정을 위한 보알렌즈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을 언급하며 황당무계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남달랐던 그녀의 자기 포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우주급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녀의 발언들은 갈수록 기가 막힙니다. 머리를 다쳤을 때 찍었다는 검사 사진을 두고 내 우뇌가 일반인보다 2배 크다더라. 그래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것 같다 하다. 며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고 입시 당시 유화시험을 치렀다 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그해 시험 항목에는 유화가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녀의 발언들은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구혜선의 허언 논란이 가장 파괴적으로 작용했던 지점은 바로 전 남편 안재현과의 이혼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부부간의 사적인 카톡 대화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안재현이 외도를 했다고 강력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안재현은 대중으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집중포화를 맞으며 국민 불륜남이라는 오명을 써야만 했죠.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드러난 실제 대화 내용은 그녀의 주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부부의 감정 싸움과 화해 반복이었을 뿐 외도의 흔적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 사유는 단순한 성격 차이로 결론이 났지만 구혜선은 이를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안재현에게 떠넘기며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안재현은 2년 가까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져야 했던 반면 구혜선은 별탈 없이 방송 활동을 이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점은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그녀는 방송에 나와 세상 절반이 남자고 남자는 널렸다 며 새 연애 중이라고 웃어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말을 뒤집으며 연애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녀의 발언은 더 이상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매번 오늘은 또 무슨 거짓말을 할까 지켜보게 만드는 그녀의 행보는 대중에게 피로감을 넘어선 불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예술가적 이미지를 위해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거짓을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은 사회가 용납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톱3 신은경 범죄와 사치 그리고 아들을 이용한 거짓 눈물 리스트의 3위는 악역 전문 배우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배우 신은경입니다. 그녀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그녀의 이름이 대중에게 각인된 이유는 영희보다 더 충격적인 범죄와 도덕적 해이 때문이었습니다. 1996년 그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는 중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대중은 경악했지만 그녀는 법정에서 형편이 어렵다는 눈물의 호소로 동정표를 얻어 석방되는 기묘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는 현실판 펜트하우스 악역의 시작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듯 보였던 그녀의 행보는 더 큰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2010년 신은경은 백화점에서 무려 1억 130만 원어치의 명품 의류를 외상으로 가져간 뒤 잠적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외상을 승인해 주었던 백화점 직원은 돈을 회수하지 못해
결국 직장까지 잃게 되었죠. 논란이 커지자 그녀는 드라마 촬영 때문에 생긴 오해라며 일부만 갚았고, 피해를 본 직원이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신은경의 인성 논란 중 가장 소름 끼치는 대목은 바로 아들과 관련된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뇌수종을 앓는 아들을 직접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아들은 8살 때부터 시어머니가 홀로 돌보고 있었고, 신은경은 양육권만 가졌을 뿐 8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시어머니의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족한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폐물까지 팔아가며 손주를 키웠고, 신은경은 그 긴 시간 동안 모성애를 연기하며 대중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전 매니저까지 등장해 신은경의 말이 전부 거짓이며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고 증언하면서 그녀의 실체는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스스로 나는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진짜라고 믿게 된다며 허언증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고, 내 아이보다 고양이 6마리를 더 사랑한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은 금전적 문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의 빚을 갚느라 고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변 지인들은 전 남편의 빚은 이미 해결되었으며 신은경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3억 원의 채무가 있고 세금을 체납 중인 실업 상태에서도 해마다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해외여행에 쏟아붓는 호화사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많은 논란과 피해자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잠시 자숙하는 척하다가 다시 드라마에 복귀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명확한 사과나 해명도 없이 카메라 앞에서 다시 웃는 그녀를 보며 대중은 연예계라는 곳이 얼마나 도덕적 잣대에 관대한지, 그리고 그녀의 인성이 얼마나 밑바닥에 닿아 있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탑2. 쇠어예지 가스라이팅으로 조종당한 남자들. 학폭과 갑질로 점철된 사이코지만 진짜 괜찮지 않은 인성 리스트에 세컨드 와인은 서늘한 연기로 주목받았던 배우 서예지입니다. 그녀는 드라마 속 캐릭터처럼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이미지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그 뒤편에는 사람을 도구처럼 조종하고 주변을 파괴하는 소름 끼치는 지배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딱딱한 스캔들로 명명된 그녀의 인성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연애사를 넘어 연예계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배우 김정현이 드라마 시간 제작 발표회 당시 보여준 비상식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정현은 상대 배우인 서연과의 호흡은커녕 곁눈질 한 번 하지 않았고 행사 내내 얼음처럼 굳은 태도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죠. 이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당시 연인이었던 서예지가 김정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상대 배우에게 냉랭하게 대하라고 지시했으며 스태프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딱딱하게 굴어라 라며 스킨십을 전면 금지시키고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유조차 말하지 못하게 심리적으로 통제했다는 증언은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서예지의 지배적인 성향은 비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예계 내에서는 그녀가 윤호와 손호준을 잇따라 사귀며 두 사람의 오랜 우정을 갈라놓았다는 제보도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호와 결별한 직후 그의 절친인 손호준과 교제하며 두 사람 사이를 완전히 틀어지게 만들었고, 손호준이 너희 우정이 대단한 줄 아냐, 내가 한 방이면 끝이다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퍼질 정도로 그녀의 집착과 이간질은 파괴적이었습니다. 과거의 행적 또한 그녀의 본성을 고스란히 증명합니다. 서예진은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의 주동자로 지목되었는데 친구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빼앗았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한 제보자는 서예지가 친구에게 애들 앞에서 맞고 나가떨어진 땡땡이도 아기 엄마다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을 무시하고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성형 수술 이후부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지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촬영 현장에서의 갑질 의혹은 더욱 처참합니다. 서예지가 스태프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것은 기본이었고 차 안에서 흡연하며 주변 스태프들에게 간접 흡연 피해를 줬다는 증언이 속출했습니다. 담배 심부름에서 작은 실수라도 하면 얼굴 앞에서 연기를 뿜으며 질책했고 스태프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마치 하녀처럼 다뤘다는 호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나쁘면 스태프들까지 식사를 못하게 만들거나 휴대폰 배경 화면을 강제로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진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강요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까지 드러났습니다. 영화 촬영 중 음주운전 장면을 찍다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돌발 행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음에도 서예진은 이를 두고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그랬다. 진짜 죽을 뻔한 재미있는 에피소드 라고 웃으며 말해 주변을 경악게 했습니다. 타인의 공포를 자신의 쾌감으로 즐기는 듯한 그녀의 모습에서 대중은 드라마보다 더 소름 끼치는 현실판 악녀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토비 원, 고현정 카리스마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촬영장 무법자. 대한민국 대표 배우의 추악한 이면 대망의 1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톱스타이자 연기파 배우로 손꼽히는 고현정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히트작을 남기며 여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업계에서는 그녀의 강단 있는 성격을 두고 사람을 압도하다 못해 짓눌러 버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카리스마라는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그녀의 아나무인격 행동들은 연예계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고현정의 무례함은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도 가감없이 드러났습니다. 드라마 괴물 제작 발표회 당시 그녀는 인터뷰 도중 주변의 미세한 소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인터뷰 중인데 왜 자꾸 소리가 나죠? 누가 뭐 먹나요? 라며 현장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죠. 사회자가 수습하려 했으나 그녀의 서늘한 눈빛에 현장은 공포 분위기 그 자체였다고 전해집니다. 후배를 대하는 고압적인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후배 최윤영이 어린 배우들에게 배울 점이 있었다고 겸손하게 말하자 고현정은 말을 끊고 역시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다며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옆에 있던 유여정이 제지할 정도였으나 그녀는 굴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배울 건 없다. 우리가 가르쳐야지. 애들은 그냥 애들이다.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살면 애들한테 배울 게 많다고 하냐며 공개석상에서 후배를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중은 이를 통찰력 있는 발언이라며 우문현답으로 포장하기도 했으나 동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가치관만을 강요하는 그녀의 오만함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폭주가 정점을 찍은 사건은 2018년 드라마 리턴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고현정은 주연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PD와의 갈등, 욕설 논란, 그리고 현장 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며 결국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업계 제보에 따르면 그녀는 오전 촬영은 안 한다. 12시간이 넘으면 촬영하지 않겠다
는 등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제작진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과거의 행적들도 하나둘 재조명되었습니다. 2010년 대물 촬영 당시 재촬영 요청에 불만을 품은 고현정이 차로 돌아가 버렸고, 이를 달래려던 CP가 차량 문을 잡은 채 출발해 몇 미터나 끌려갔다는 충격적인 제보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능에서도 그녀의 무례함은 계속되었습니다. 본인의 토크쇼 고쇼에 출연한 개그맨 지석진에게 상을 받은 적이 있냐? 솔직히 웃기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며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석진이 정색하는 것 좀 고치라,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은 미인이라도 힘들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해당 프로그램은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폐지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동국대 교수 재직 시절 금연구역인 강의실에서 수업 중 흡연을 했다는 제보와 사진이 퍼지며 교육자로서의 자질 논란까지 겪었습니다. 학생들과의 과한 뒤풀이 강요와 반복적인 지각 등 교수로서의 기본 의무조차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젖어 살았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정용진 부회장과의 결혼 및 이혼 과정에서 흘러나온 수많은 루머 또한 그녀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대화하며 그녀를 소외시켰다는 황당한 소문은 본인이 부정했으나,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불화설과 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이 제한되었다는 보도는 그녀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받은 거액의 위자료와 부동산 관련 내용은 화제가 되며 재벌가와의 갈등을 오랫동안 회자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라는 타이틀이 그녀에게 모든 무례함과 갑질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제작진을 폭행하고 후배를 무시하며 공공장소에서조차 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고현정의 행보는 연예계라는 특수한 사회가 낳은 괴물의 모습과 다름없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스타라면 그에 걸맞은 인격적 성숙함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촬영장의 무법자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져 있던 여자 연예인 8인의 충격적인 민낯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무대 위에서 대중의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카메라 뒤에서는 스태프를 짐승처럼 대했고, 누군가는 사랑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스라이팅하는 등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주는 인기를 마치 법과 도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버스 안노 상방료를 무용담처럼 늘어놓거나 15년차 전문가를 눈물 짓게 한 폭언,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제작진을 향해 휘두른 물리적 위협과 갑질은 결코 단순한 실수나 예민함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고도 눈물로 동정표를 얻어 복귀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의 영이나 노래에 속아 그 추악한 인성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부와 명예를 쌓은 스타라면 그에 걸맞은 도덕적 책임감과 공인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성이 결여된 재능은 우리 사회에 독이 될 뿐이며, 이들이 여전히 화려한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땀 흘리는 수많은 스태프와 동료 배우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제는 시청자들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때입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확실한 책임을 묻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더 이상 방송을 재테크 수단이나 권력 휘두르기의 장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오늘 파헤친 8인의 기록이 단순한 폭로를 넘어 연예계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특권 의식을 타파하고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스타는 얼굴이나 이름값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가 더 정의로운 연예계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